18년 전 점유율 0.3%로 굴욕적으로 일본에서 쫓겨났던 삼성이 이제 일본인의 집안까지 조용히 침투하고 있습니다. 히타치라는 탈을 쓴 채로 말이죠. 1,000억엔 거의 1조 원을 들여서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닙니다. 일본 가정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모두 한국 기술로 바꿔버리는 18년에 걸친 완벽한 복수극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유지된다면 산업 식민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없이 살 수 없는 일본의 미래가 말이죠. 메이드 인 재팬의 마지막 요새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이 놀라운 역전극을 30년간 지켜본 업계 전문가로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30년간 아시아 가전업계를 분석해온 애널리스트로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인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친 치밀한 복수극이자 업계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전략적 역전극입니다. 2007년 여름, 저는 도쿄 시부야에 있는 한 대형 가전 매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삼성전자 일본 법인의 직원들이 자사 제품들을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있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모든 백색 가전 제품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한국 최대 기업의 일본 시장 완전 철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삼성의 일본 내 백색 가전 시장 점유율은 고작 0.3%였습니다. 3년간의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거죠. 당시 제가 인터뷰했던 삼성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곳이었다고 말이에요. 일본의 백색 가전 시장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히타치, 파나소닉, 도시바, 미쓰비시 등 자국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절대적이었어요. 이들 브랜드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의 생활 문화 자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하나를 사더라도 에너지 효율성, 소음 수준, 심지어 문 여는 방향까지 일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유통 구조였습니다. 일본의 가전 유통망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복잡한 관계망이었어요. 대형 양판점과 제조사 간의 협력 관계, 지역별 서비스 센터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까지. 외국 기업이 뛰어들기에는 너무나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삼성이 철수하면서 남긴 마지막 광고를 기억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라는 문구와 함께 일본 소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업계 전체의 분위기는 냉담했습니다. 일본 가전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외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특히 백색 가전처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이죠. 그 철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삼성이 다시 일본 시장에 도전하려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단순히 좋은 제품만으로는 절대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삼성이 이 굴욕적인 철수를 18년 후 완벽한 복수의 기회로 바꿔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2007년 일본에서 철수한 후 삼성전자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28년 동안 삼성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규모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먼저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삼성전자는 세계 가전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TV는 물론이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전 세계 백색가전 시장에서 2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기술력이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 기업으로 탈바꿈했어요. 스마트띵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집안의 모든 기기들을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아직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 분야였어요. 저는 2019년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삼성의 스마트띵스 시연을 직접 봤습니다. 냉장고가 사용자의 식단을 파악해 자동으로 장보기 목록을 만들고 세탁기가 날씨 정보를 받아 최적의 세탁 모드를 설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가전업계의 게임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단순히 개별 제품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의 지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파나소닉은 미어 AI라는 자체 플랫폼을 개발했지만 주로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신흥 시장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히타치는 인프라와 디지털 솔루션 쪽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소비자 가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도시바는 이미 2016년 백색가전 사업을 중국 MIDEA에 매각한 상태였고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브랜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2023년 니케이가 실시한 아시아 브랜드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1위를 차지했어요. 심지어 일본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삼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싸지만 품질이 의심스러운 브랜드였다면 이제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만한 글로벌 브랜드로 인식이 바뀐 거죠. 하지만 삼성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시장이었어요. 아무리 글로벌에서 성공해도 일본만큼은 여전히 닫힌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은 일본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백색가전은 여전히 금기 영역이었어요. 저는 2020년경부터 삼성 내부에서 일본 재진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07년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직접 진출이 아니라 전략적 인수나 파트너십을 통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유통망 확보였습니다. 18년 전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바로 그것을 이번에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검토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여름, 정말 놀라운 기회가 삼성 앞에 나타났어요. 2025년 8월 4일 일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업계 뉴스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니케이 보도를 인용해 전한 소식이었어요. 히타치가 일본 내 백색가전 사업부인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스, 즉 GLS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적 인수 후보 중에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히타치는 일본 백색가전 시장에서 상위 3위권을 차지하는 브랜드예요. 특히 세탁기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였죠. 그런 히타치가 자신들의 일본 내 백색가전 사업을 매각한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딜의 규모였습니다. 약 1,000억 엔,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히타치 GLS의 2024년 회계연도 매출이 3,676억 엔이니까 매출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내 브랜드 가치와 유통망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이라는 의미였어요. 저는 즉시 업계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매각의 배경에는 히타치 그룹의 전략적 포트폴리오 재편이 있었습니다. 히타치는 최근 몇 년간 인프라와 디지털 솔루션 분야에 집중하면서 소비자 가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매각 조건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수자는 최소 5년간 히타치 브랜드를 유지해야 하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는 일본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고려한 매우 현명한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삼성이 18년간 기다려온 완벽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 일본 소비자들의 저항을 받는 대신 이미 신뢰받는 히타치 브랜드를 통해 일본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삼성 입장에서 이 딜의 가치는 단순히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일본 전국에 구축된 히타치의 유통망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어요. 둘째, 이미 일본 소비자들에게 검증된 브랜드 신뢰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5년간의 브랜드 사용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삼성의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시킬 수 있죠. 업계에서는 삼성 외에도 LG전자, 그리고 터키의 알렉나이크 등 여러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삼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의 글로벌 기술력과 일본 시장에 대한 오랜 갈망이 이번 기회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1차 제안서 접수가 끝난 후 10월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몇 달이 삼성에게는 18년 전의 실패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역사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가전업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히타치 인수가 성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30년간의 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그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우선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제품 라인업에서 나타날 겁니다. 삼성은 히타치 브랜드를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접목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 냉장고의 경우 외관은 기존 히타치 디자인을 유지하지만 내부에는 삼성의 인버터 기술과 IoT 기능이 들어갈 겁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로 히타치의 전통적인 세탁 방식에 삼성의 AI 세탁 기술이 결합되겠죠. 저는 특히 에너지 효율성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본은 타프 러너라는 매우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요. 삼성의 기술력이라면 이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소비자들은 모르는 사이에 더 효율적이고 똑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스마트띵스 플랫폼의 도입일 겁니다. 삼성은 히타치 브랜드 제품들을 자신들의 스마트홈 생태계에 통합시킬 거예요. 히타치 냉장고가 삼성 TV와 소통하고 히타치 세탁기가 삼성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일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신뢰하는 히타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삼성의 기술 생태계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처음 몇 년간은 거의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히타치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워낙 강하고 삼성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할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들은 분명히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더 편리하고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인 제품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상상하는 2027년경의 일본 가정 모습은 이렇습니다. 도쿄의 한 아파트에 사는 다나카 씨. 가족이 아침에 일어나면 히타치 에어컨이 자동으로 최적 온도로 설정되어 있어요. 부엌에서는 히타치 냉장고가 오늘의 메뉴를 추천하고 히타치 세탁기는 날씨 정보를 받아 세탁 모드를 조절합니다. 다나카 씨는 여전히 히타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기기가 삼성의 스마트띵스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변화는 일본 가전 시장의 전체적인 판도도 바꿀 겁니다.
파나소닉이나 샤프 같은 기존 일본 브랜드들은 갑자기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요. 그것도 정면 승부가 아니라 히타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로 말이죠. 저는 이것이 정말 천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18년 전에 삼성이 직접 진출했을 때는 일본 소비자들의 저항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이미 신뢰하는 브랜드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말이죠. 물론 이 경우에는 파괴가 아니라 더 나은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겠지만요. 이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일본 가전업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겁니다. 삼성의 히타치 인수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가전업계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파나소닉 관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술 격차였습니다. 삼성의 스마트띵스 같은 통합 플랫폼은 파나소닉의 미어 AI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삼성이 히타치의 유통망을 확보하게 되면 일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급격히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파나소닉 내부에서 긴급 전략 회의가 연일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샤프의 경우는 더욱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았어요. 샤프는 이미 대만 폭스콘에 인수된 상태라 순수 일본 기업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일본 시장에서는 자국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삼성이 히타치 브랜드로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되면 샤프의 입지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도시바의 반응이었어요. 도시바는 이미 2016년 백색가전 사업을 중국 MIDEA에 매각한 상태였는데 이번 삼성의 움직임을 보면서 상당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만약 그때 한국 기업에 매각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본 언론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삼성의 18년 만의 복귀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크게 다뤘어요. 기사에서는 삼성이 과거와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진출이 아니라 기존 브랜드 인수를 통한 우회적 진출이라는 거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가전 기술과 노하우가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특히 히타치의 세탁기 기술은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정밀 기술 중 하나였거든요. 이런 기술이 한국 기업의 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큰 파장은 다른 한국 기업들의 연쇄 진출 가능성이었습니다. 삼성이 히타치 인수에 성공한다면 LG전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 시장 진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LG가 샤프나 다른 일본 가전 브랜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본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한적이었던 브랜드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브랜드보다는 기능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삼성 기술이 적용된 히타치 제품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번 삼성의 히타치 인수는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 가전업계의 전통적인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2035년의 일본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때가 되면 일본 가정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타치라는 브랜드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삼성의 AI 기술, IoT 플랫폼,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이 일본인들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 겁니다. 2007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2025년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현실이 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일본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입니다. 과거 메이드 인 재팬이 품질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코리아 테크놀로지가
혁신의 대명사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본 기업들도 이에 맞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겠지만 경쟁의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죠.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삼성이 준비해온 이 복수극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 대신 전략적 우회를 선택했고 브랜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침투를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일본 시장 진출을 현실화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인내와 전략, 그리고 혁신이 만나면 어떤 기적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업사의 교훈이에요. 삼성이 일본에서 보여준 이 장기적 관점과 전략적 사고는 다른 많은 기업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가 정말 기대됩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